제가 간호사가 된 계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편찮으셨는데 병원과 가까운 환경에 늘 노출되게 됐었고, 할아버지 곁에서 있는 많은 의료인들을 보면서 의료인 쪽을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, 그 중에 가장 잘 맞았던 게 간호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간호사가 되기 전에 학생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업무를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그냥 약 맞춰주고, 그리고 조금 바쁜 직업, 좀 힘든 직업 이렇게만 느껴졌었다면, 취업 후에는 조금 더 책임감이 많아져서 내가 이 환자의 바이탈 사인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컨디션도 알아야 되고, 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, 뭐랄까,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담당 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 그 환자가 잘 치료받고 잘 나서서 나갈 수 있도록 간호해주고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. 누구나 다 사람 관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. 환자와 간호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웃으면서 다가가기. 그리고 이름을 외워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, 다들. 그래서 이름 외워주기, 그리고 필요한 거 말씀하실 때 바로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,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,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라포는 형성됐던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도 약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야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뎌지는 게 조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감하기보다는 일로서 치부하고 그걸 조금 더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삼교대는 진짜 체력적으로나 뭐 다른 것보다 심리적으로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.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고, 간혹 나이트 근무가 자기한테 잘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자는 시간에 깨 있는다는 건 사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삼교대는 진짜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운동을 하는 취미생활을 가지거나 혹은 마음 맞는 동기들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조금 리프레시하는 순간들을 가지고, 그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일로 돌아오면 그냥 그 3교대가 그런 3교대를 잘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나름 3교대가 가진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. 남들이 쉴 때 일하는 건 좀 싫었지만 남들이 일할 때 쉬는 시간도 있었고, 낮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데이 근무 때 좀 일찍 끝나면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낸다거나, 이런 장점들을 생각하면서도 견뎠던 것 같아요. 태움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태움이란 것 자체가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엄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, 아무래도 신규 때 입사하게 되면 실수들이 많게 되니까 잦은 혼남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 태움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태움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때도 일을 조금 잘하게 되거나 조금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그거는 분명한 태움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,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엄했던 선배들은 일을 잘하게 됐을 때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역자가 되거든요. 그래서 태움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 거지만 사실 그 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저도 주변에서 봤었고, 저 또한도 태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본인이 사실 어떻게 이겨내느냐랑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, 또 그런 태움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일단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간호사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잘하는 간호사가 될 때까지 노력하고 스스로가 그 나은 간호사가 됐을 때 편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
대부분의 간호사들이 그렇겠지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해주실 때, 바이탈이 흔들리면서 안 좋았던 환자들이 조금 스테이블해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 아, 간호사가 되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대학원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물론 요새는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학원을 만약에 가고자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임상을 먼저 해보고, 그 임상이 나랑 맞을 경우에 그 임상과 연관된 대학원을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, 아니면 간호학 아닌 뭐 보건학이라던가 국제보건학이라던가 이런 다른 분야의 같은 의료 계통에 있는 쪽의 대학원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, 다만 어디를 가던 임상을 먼저 하는 것만큼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. 임상을 해보고, 임상이 싫어서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을 해보고 나서 이 임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간호사로서 더 발전하고 싶을 때 가는 게 대학원이지, 도망치듯이 아 내가 병원 다니기 싫어서 혹은 병원에 있는 게 괴로워서를 선택하는 게 공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이직은 간호사로서 힘들었던 순간하고도 연관이 있었는데, 사람에 대한 아픔이라던가 그런 죽음에 무뎌지는 내 자신을 봤을 때, 물론 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무뎠던 건 아니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졌을 때 무뎌지고, 좀 스트레스가 잦아들면 괜찮아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던 중에 아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꿈꿨던 간호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, 그러던 중에 다른 쪽에서 간호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돼서 봉사하는 쪽으로 살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,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이직하게 됐던 건 간호사가 임상 간호사 외에도 아 다른 일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, 사실 저 역시도 임상 간호사 외에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른 분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, 우연한 기회에 다른 쪽에서도 일할 수 있고 간호사로서의 똑같이 프라이드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직하게 마음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.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들으시겠지만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그 간호학만 깊게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까지 해서 좀 넓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학교에서는 되게 임상 간호사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르치실 거고, 지금 당장은 되게 시야가 좁아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이겠지만, 나와 보면 임상이 아니어도 좋은 분야들로 간호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,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학교 때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되게 답답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열심히 넓게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꼭 임상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들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넓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나중에 임상이 안 맞게 됐을 때는 그때 가서 되게 혼란스럽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는 간호사로서 임상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? 라고 그때 가서 약간 고민하고 힘든 시기를 갖는 것보다 미리 조금 넓게 생각하셔서 다른 직업군들도 있구나를 알아보시고 생각하신 후에 임상 간호사가 되면 그 임상의 경험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직업들이 있으니까 꼭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임상이 전부가 아닌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